자, 오늘은 고추 참치를 포함한 해물 순두부찌개를 끓여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도 역시 순두부 있어야 되고요.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화유라고 고추기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기름, 소금, 계란 하나, 국간장 계란 하나, 고추 참치, 후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씹어 먹을 게 필요하죠. 그래서 표고버섯 넣었고 대파와 청양고추 썰어 놨습니다. 해물 순두부니까 홍새우 조금 넣고 또 오징어 조금 넣었습니다. 제 그릇이 작아갖고 오징어 많이 못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이제 다른 재료와 섞일 수 있도록 다른 재료 크기만큼 썰어주면 되죠. 여기서 메인은 역시 순두부찌개니까 순두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놓고, 역시 순두부는 뚝배기 아니면 뚝배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냄비에 끓여도 뭐 되지만 그래도 이제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뚝배기에다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자, 파기름. 이게 파기름이 없으면은 그냥 식용유에다가 파를 썰어 놓고 계속 볶아줘야 돼요. 기름에서 파맛이 나도록. 그러나 저는 이제 간편하게 파기름을 사용을 하죠. 자, 이제 파기름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사실 고춧가루 안 넣고 화유 있죠? 아까 그 매운맛 기름 그거만 넣어줘도 되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집어넣고 기름에 넣고 볶아주면 이제 마늘 기름도 되고 고추 기름도 되고 파기름도 되는 거죠. 요 불맛 기름 넣어주면은 고추 기름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고추를 볶아서 만드는 게 더 맛은 있더군요. 그건 항상 간편한 걸 추구하는 제 욕심입니다. 자, 파기름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화유까지 넣었습니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그리고 다진 마늘을 파기름에 달달달달 볶아줘야죠. 여기 잘 섞이면은 아주 맛있는 기름이 되죠. 뜨거운 불에 센 불에 바짝 볶아주세요. 너무 또 센 불에 하면 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뭐 말씀 안 해도 스스로 잘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불 조절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볶아주면은 맛있는 냄새가 날 거예요. 파기름과 마늘기름과 고추기름의 그 향기는 굉장히 맛있죠. 침이 넘어가는 냄새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면은 이제 끓어오르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 썰은 거 넣고 한번 볶아주고, 여기 이제 뚝배기 같은 경우 열이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섯과 해물을 넣어 주시면 돼요. 버섯과 해물, 오징어살과, 저는 이제 오징어와 홍새우죠. 해물이라 봤자. 근데 이제 이곳에 바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바지락 살 같은 거, 살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바지락 껍데기까지 넣어봤자 가정에서 먹을 때는 쓰레기만 나오니까 차라리 바지락 살만 사다 넣으셔도 돼요. 저 기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화유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 건어물 같은 경우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해산물이라 그래도 건어물을 사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요거 이렇게 또 고추참치 넣어주고요. 건어물을 가정집에서는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어물 좀 사다 놓고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되죠. 조갯살이라든가 맛살 이런 거요. 자, 이렇게 또 잘 섞어줘야죠. 기름에 잘 범벅이 되도록 코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각 재료에. 우리 맛있는 기름이 잘
재료마다 쏙쏙 스며들게 잘 볶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줄 건데, 물의 양이 중요하죠. 자, 본인들의 그 뜻배기에 맞게 물을 부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순두부를 넣게 되면은 순두부도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두부 들어갈 양을 생각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은 또 맛이 없어요. 순두부는 약간 걸쭉한 맛에 먹는 거죠. 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간을 봤는데, 지금은 싱겁겠죠? 뭐 간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간을 1차적으로 봤고, 이곳에다가 이제 조금 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을 좀 넣어주는데, 저는 이제 어간장 있던 거 있거든요. 그걸 넣어줬어요. 해산물 순두부기 때문에 어간장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간장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지죠. 일단 조금만 넣어주고, 약간 간을 봤는데 조금 싱겁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넣어주시면 되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여기다가 치킨 스톡을 넣어주시면은 또 엄청나게 맛있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다 끓여놓고 밥 먹기 직전에 치킨 스톡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거 안 넣어도 맛은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끓었죠. 끓고 나서 간을 한번 보고, 이곳에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주죠. 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소금과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다를 좀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연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맛있어갖고 오늘은 미연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맛있어요. 재료 자체만 갖고도 맛있는데 기름에 범벅을 한 재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순두부를 이렇게 짜놓고 있는데, 이렇게 짜서 넣어 두셔도 되고, 크게 구멍을 크게 뚫은 다음에 이거를 굵직굵직하게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순두부를 굵직굵직하게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순두부인데, 저는 짜서 넣었는데, 또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짜서 넣지 말고 굵직하게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후추 조금 넣고, 아까 그 야채 남은 거 있죠? 고추, 청양고추와 대파 썰어놓은 거 넣어줍니다. 이때 이제 청양고추 좀 많이 넣어주면은 매콤한 해물 순두부가 되겠죠? 저는 이날 청양고추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넣기 때문에 매콤하지가 않았어요. 매콤한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청양고추를 몇 개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 약간 싱겁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뭐 좀 덜 넣으면 되는 거고, 간은 이제 다 말씀드렸죠. 항상 간은 본인들 가족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좀 짜게 드시는 분은 소금을 더 넣어주시면 되고, 자, 또 맛이 없으면은 미원을 조금 넣거나 다시다를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이때는 소고기 다시다보다 해물 다시다나 멸치 다시다 같은 게 더 좋겠죠. 해물 순두부기 때문에요. 자, 저는 이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상태로도 벌써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이상 뭐 첨가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곳에다가 치킨 스톡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더 감칠맛이 많아집니다. 치킨 스톡이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짜더라고요. 치킨 스톡 쓰실 때도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봐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간을 자주 보진 않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냥 눈으로 간을 보죠. 눈으로. 조금 심심해 보이면은 조금 간을 더 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끓으면은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
깨지지 않게 안 깨져야 이쁘죠. 계란을 하나 톡, 날계란 하나 톡 깨트려서 집어넣고 끓여서 드시면 되죠. 이렇게 날계란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거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바로 그 계란이죠. 맛있는 계란. 노른자 색깔이 벌써 틀리죠. 이렇게 계란까지 넣으면은 완벽한 순두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한 밥에 요 순두부를 넣고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드세요.